자, 이번에는 고등수학 하 원의 방정식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본 문제 4번과 마찬가지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에 접한다. 자,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자, 이 중심을 0,0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좌표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접점 있죠?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고, 자,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형으로 두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니까 보통 원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접점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식으로 하는 거다. 공식은 뭐였죠? 접점을 알 때 빠르게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것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하면 이원에 접하는 접점 x1, y1에서 이원에 그은 접선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하는 빠르게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리.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이렇게 그어요. 그럼 이게 수선이 되죠. 이 수선이 되는데, 자, 이 수선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수선은 다시 또 뭐가 돼? 반지름도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같다. 해서 이렇게 이 수직인 선분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해석을 하고 반지름으로 해석을 해서 식을 쓴 다음에 그 두 식을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도 뭐 우리가 앞에서 직선 방식에서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자, 직선을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여기 루트 씌우고 x, y 앞에 계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자, 이 직선의 중심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대입한 걸 쓰는 거죠. 0,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여기 있잖아, 그쵸? 반지름은 r이다. 그래서 이 선분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석한 식 쓰고, 이 선분을 반지름을 해석한 식 쓰고, 그 두 식을 같다라고 하면 식이 나와서 그 식을 풀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 문제 5번을 풀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고 이제 기본 문제 5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원이 있을 때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건 식을 어떻게 쓰느냐?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의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리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되죠. d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방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근데 이것은 d는 어떻게 돼?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반지름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일에 원이 있는데 직선이 만나지 않아.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으면 얘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원까지 수선을 그으면 이 수선의 길이가 d가 되고요. 여기서 반지름은 요거죠.
이게 D고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당연히 반지름과 D는 대소 비교하면 당연히 D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것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과 접하는 접선뿐만이 아니고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결국은 뭐 딱 그거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맞는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기본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0,1을 지나고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을 한번 그려보죠. 1. 여기도 약간 삐져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죠.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럼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은 1이 되겠습니다. 0,2를 지나고 0,2를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 접선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이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뭐 공식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판별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의 관계를 공식으로 할 수 있다, 판별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크게 그게 수학적인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려면 자, 이 직선은 표준형으로 써야 되죠. 일반형으로, 표준형이랑 일반형으로 써야 되지. 근데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0,1을 지나는 직선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형으로 쓰면 x, y 상수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되고요. 이 수선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석을 하면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의 계수 제곱의 합이죠.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분자는 절대값 씌우시고 이 직선의 이 중심의 좌표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xy에다가 그럼 0,0을 대입을 하니까 2가 되겠네. 그렇죠? 2가 됩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고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원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은 1입니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 분모 분자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2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2가 돼야 되고 이게 4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m 제곱은 3이 되고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해서 이렇게 접하는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1번을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의 자취에 접하고 직선 x 더하기 y는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면서 이 점의 자취에 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인 점의 자취에 접한다.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점의 자취. 이게 뭐냐?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죠. 원래 이쯤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피곤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기본 문제 5번에 집중을 하고 다음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자취에 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원의 방정 자취를 가지고 원의 방정을 유도하는 법을 하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인 점의 자체 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걸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었죠? 이 정도면 뭐 준수하지. 원점에서의 거리가 3이다. 이게 원점이지. 거리가 3이니까 이거를 쓰면 x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직선과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이다. 직선과 직선의 수직이지. 주어진 직선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네. 1이다. 그래서 y는 x. 그 절편은 모르잖아.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1이라고?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는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뒷다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백만천당 갖다 문제만 그래 풀어보세요. 실력이 올라가나. 그림을 그리고 간략하게 해.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었잖아. 문제를 풀면 그 답을 냈죠. 모르는 걸, 그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 쉬운 거 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런, 선생님 설명도 멋있게 하고 막, 새로운 걸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그럼 답만 딱 내고 넘어가면 안 돼.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길게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10초, 5초, 10초만 생각해도 돼. 솔직히 긴 넘길수록 좀 좋은데. 딱 잠깐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 와, 진짜 신기하네. 응? 그런 게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그랬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구할 때 어떤 걸 쓰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수선이죠. 이 수선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해석을 하는 것과 반지름을 해석한 식을 써서 그 식을 푸는 거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석을 하려면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죠. x-y 더하기 k는 0. 그리고 일반형으로 바꾼 이 직선과 이 점이 중심이지. 0,0이지. 그 사이의 거리를 쓰겠습니다. 거리를 쓰면 분모는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1 더하기 1이지. 분자는 절대값 씌우시고요. 자, 이 점을 직선에 대입한 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0,0을 대입을 하면 0 빼기 0 더하기 k. k만 남겠네.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고요. 이것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이기도 하면서 반지름이기도 하죠. 반지름은 3이다. 그러면 절대값 k는 3 루트 2.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거이기도 하면서 이겁니다. 넣어보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두 개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 두 개.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 5번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앞에서 했던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으로 푸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접점을 가져가 공식을 풀어서 뭐 연립한다거나 판별 쓴다거나 하면 내가 봤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그리고 그게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복잡한 계산 많이 길게 풀고 이런 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고동사 하를, 그런 거는 고동사 상에서 졸업을 해야죠. 고동사 상에서 끝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접점이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쓰는 것. 사실 그런 문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했던 것처럼 접선을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막 두뇌 향상시키고 뭐 수학적인 감각 향상시킬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실력 향상의 길이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